혹시 지금도 매일 칼슘만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관절이 아프면 우유를 더 마시고 뼈가 약해질까봐 칼슘만 계속 드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관절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절과 뼈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줄어든 근육이 더 큰 문제였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관리하고 있었던 건가?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식재료를 단 닷새만 제대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하며 관절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드셔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까지 왕복하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천천히 오르면 문제 없었고 손주와 공원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최근에는 노년층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관절 하나만이 아니라 근육, 관절, 뼈가 동시에 약해지는 현상이라는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결국 오래 걷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통증이 생긴 뒤에야 관절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쉽게 떨린다. 오래 서 있으면 허벅지가 먼저 피곤하다.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긴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졌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왜 점점 힘이 없어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돕는 식재료, 뼈 건강까지 함께 고려한 최고의 조합,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망치는 습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마지막 비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5년, 10년 후 걸음걸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댓글에 연세와 가장 불편한 증상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82살 계단이 가장 힘듭니다. 85살 오래 걸으면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처럼 적어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왜 관절보다 먼저 근육을 살리는 출발점이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을 여러 개 먹고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심지어 비싼 보충제까지 구입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리 힘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단백질을 근육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를 일부 연구에서는 노화성 단백질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탄스, 아나볼릭 레지스턴스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달걀 2개만 먹어도 충분했던 단백질이 80살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예전처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더 잘 먹는데도 왜 근육은 계속 줄어들까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의외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닭다리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만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은 대신 질감이 퍽퍽해서 오래 씹기 어렵고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닭다리살은 적당한 지방과 수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 훨씬 부드럽게 씹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씹는 힘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끝까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다리살을 그냥 구워 먹는 것보다 푹 삶아서 국물과 함께 먹는 방법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랫동안 약한 불에서 삶으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식사량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은 하루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몸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닭고기인데 어떤 분은 먹고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함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도 절반 정도의 효과만 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을 여러 번 나누어 먹고 충분히 부드럽게 조리하면 오히려 식사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고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단 닷새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아침이나 점심 한 끼에 푹 삶은 닭다리살을 따뜻하게 드셔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래 걷고 계단을 오르며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필요한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닭다리살 하나만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음식을 모르기 때문에 근육은 조금 좋아져도 무릎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음식은 바로 관절을 위해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그것이 왜 무릎보다 먼저 움직임을 바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 연어보다 부담 없고 관절까지 생각한 두부, 방금 전 닭다리살이 근육을 만드는 첫 번째 재료였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은 그 근육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을 돕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너무 흔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단백질은 고기보다 훨씬 적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 놀라우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두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이소플라본 등 노년층의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은 고기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 때 두부는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반찬으로 조금만 먹고 끝냅니다. 그러나 일부 영양 전문가들은 두부를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이 차갑게 먹는 것보다 소화가 더 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에서는 따뜻한 음식이 식사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된장국, 순두부, 맑은 두부국처럼 따뜻하게 먹는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두부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육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것보다 여러 단백질 식품을 번갈아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닭다리살, 내일은 두부, 다음 날은 생선. 이처럼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오랫동안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들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식단을 살펴보면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사람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사람이 근육 유지에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결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아침은 커피만 마시고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만 많이 먹는 생활.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하루 종일 계속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밤새 단백질 공급이 끊긴 뒤에 첫 식사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따뜻한 두부 한 접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한 분들 중에는 관절 자체보다 주변 근육이 약해져 움직임이 불편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근육이 관절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관절은 더 많은 부담을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관리해야 하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닭다리살은 근육을 위한 첫 번째 재료, 두부는 근육과 관절을 함께 생각하는 두 번째 재료. 하지만 아직 퍼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도 먹고 두부도 먹는데 여전히 다리가 쉽게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힘이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뼈가 충분히 근육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음식은 근육과 관절만이 아니라 뼈까지 함께 지켜주는 세 번째 핵심 식품입니다. 이 음식이 더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비로소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식품, 멸치와 브로콜리. 대부분이 몰랐던 최고의 조합.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식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을 만드는 닭다리살, 두 번째는 관절 움직임을 돕는 두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뼈 건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칼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거나 우유를 매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강해지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조합이 바로 그 역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잔멸치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너무 흔한 음식이라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잔멸치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뿐 아니라 인과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오래 볶아 딱딱하게 만드는 것보다 살짝 볶거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멸치가 아닙니다. 멸치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채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자주 권장되는 채소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양소가 뼈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멸치만 먹는 것보다 브로콜리를 곁들인 식사가 훨씬 균형 잡힌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멸치를 간식처럼 조금씩만 드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찬 한 가지로 먹는 것보다 국이나 볶음, 샐러드처럼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식사량도 늘고 영양 구성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무쳐 먹으면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잘 걸을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균형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필요하고 관절은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며 뼈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몸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식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는 김치와 밥, 점심은 국수, 저녁은 죽. 배는 부르지만 단백질과 채소는 부족한 식단. 이런 식사가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몸은 조금씩 필요한 재료를 잃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근육이 줄고 뼈는 약해지고 결국 관절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갑자기가 아니라 수년 동안 천천히 진행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닭다리살로 근육을 채우고 두부로 관절을 생각하고 멸치와 브로콜리를 함께 곁들여 뼈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비싼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노년기의 식탁을 훨씬 균형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음식을 모두 드셔도 한 가지 습관만 잘못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 하나가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관절을 더 뻣뻣하게 만들며 뼈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닷새가 지나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닷새 후 몸은 가장 먼저 어디서 변화를 보내기 시작할까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작 닷새 만에 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단 닷새 만에 새로운 근육이 눈에 띄게 생기거나 다른 관절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회복되기 훨씬 전부터 작은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첫걸음이 조금 가볍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처럼 다리가 심하게 떨리지 않습니다. 마트를 다녀와도 종아리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 조금 줄어듭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작은 차이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관절, 뼈는 서로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근육이 조금 더 힘을 내기 시작하면 관절이 받는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절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늘어나면 근육은 다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좋은 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 부담이 커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85살이 넘어서도 매일 산책을 하고 어떤 분들은 70대 후반부터 지팡이를 사용하게 될까요? 물론 유전, 질병, 생활환경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와 작은 생활 습관이 수년 뒤에 몸 상태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꾸준한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몸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들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근육은 매우 정직한 조직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조금씩 유지되고 관리를 멈추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닷새만 드세요. 5일만 하고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닷새 동안 몸의 첫 번째 신호를 확인하고 그 습관을 계속 이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좋다는 음식을 이것저것 모두 사 드셔보셨습니까?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드셨고 칼슘도 드셨고 단백질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은 한국 어르신들 대부분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속 실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습관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관절 부담을 늘리며 노년기의 체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도 잘못이었어? 라고 놀라는 바로 그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드신 좋은 음식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도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지금까지 소개한 닭다리살, 두부, 멸치와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몇 달이 지나도 다리는 여전히 쉽게 피곤하고 계단은 힘들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먼저 아픕니다. 많은 분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보다 더 큰 문제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생각보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바로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입니다. 혹시 식사를 마친 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조금 쉬어야지. 물론 충분한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식사 직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반복된다면 근육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영양만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라는 신호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놀랍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헬스장도 아니고 무거운 운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재활 전문가들은 노년층에게 식사 후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이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한 바퀴 걸어도 좋고 집 앞 골목을 천천히 산책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살을 넘어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자주 움직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고 잠깐이라도 다리를 계속 사용합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사용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심한 통증이나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다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움직일까봐 두려워 계속 쉬기만 하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무릎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관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 식사, 텔레비전, 점심 식사, 다시 소파, 저녁 식사, 그리고 바로 잠자리.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하루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근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가 몇 년 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계단 앞에서 난간을 먼저 찾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앉지 말고 단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지속되는 작은 움직임이 노년기의 근육을 지키는데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 후 걷는 습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은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중 일부가 근육을 몰래 빼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이 오히려 염증을 키우고 근육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먹지만 의외로 근육과 관절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음식은 거의 모든 가정의 식탁에 올라오는 메뉴라 더욱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매일 먹는데도 몸은 점점 약해지는 의외의 식습관. 지금까지는 근육과 관절, 그리고 뼈를 돕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셔도 매일 반복해서 먹는 몇 가지 음식 때문에 그 노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음식들은 대부분 특별한 간식도 아니고 비싼 음식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 식탁에서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다리 힘은 계속 빠질까? 답은 의외로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너무 자주 먹느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단 음료와 당분이 많은 간식입니다. 식혜, 가당 커피, 달콤한 요구르트, 과일맛 음료, 달콤한 빵과 과자, 이런 음식들은 잠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자주 섭취하면 전체 식단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식사 대신 달콤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게 되면 정작 근육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배는 부르지만 몸은 필요한 재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을 지나치게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가공된 육류 제품은 간편해서 자주 선택하기 쉽습니다. 물론 가끔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선한 단백질 식품보다 가공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식습관은 장기적인 건강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닭다리살처럼 비교적 덜 가공된 식재료를 활용하는 식단이 더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주인공입니다. 혼자 사니까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해. 씹기도 힘들고 이것만 먹으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계속되면 단백질은 부족하고 나트륨은 많아지는 식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특정한 기적의 음식 하나보다 가공을 덜한 식재료를 다양하게 먹는 식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한 가지 슈퍼푸드보다 식단 전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강조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양성과 균형의 중요성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체격, 비슷한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함께 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부분의 식사를 빵이나 가공식품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일주일 안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몸의 차이는 조금씩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신다면 오늘 소개한 음식보다 즉석식품과 가공식품이 더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모두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한 가지씩만 바꾸면 됩니다. 라면을 먹는 날에도 삶은 두부를 곁들이고 즉석식품을 먹더라도 브로콜리를 함께 추가하고 가공육 대신 삶은 닭다리살을 준비하는 날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오랫동안 이어질 때 몸도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보다 더 자주 반복하는 생활 습관 하나가 관절을 예상보다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행동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관절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의외의 생활 습관과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오해하고 있는 건강 상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관절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행동.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는 행동이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며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고 신문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다 보면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몸은 편하지만 다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도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굳은 것 같아 첫걸음이 제일 힘들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근육 사용량을 줄이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물을 한 잔 마시러 걸어가고 가볍게 종아리를 들어 올리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몸에게 아직도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무서워 움직임을 모두 피하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능한 한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심한 통증이나 부상 또는 전문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리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근육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도 줄어들고 결국 같은 움직임도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활 전문가들은 통증을 피하는 것과 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건강하게 걷는 분들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특별한 고강도 운동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게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몸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강도보다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꾸준함의 중요성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말에 마음 먹고 많이 걸은 뒤 다리가 너무 아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경험. 이런 방식은 오히려 운동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처럼 한 번에 많은 자극을 주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반복되는 움직임에 더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분 걷기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집에서는 오래된 슬리퍼, 밖에서는 밑창이 많이 다른 신발, 아직 신을 만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밑창이 지나치게 다른 신발은 걸을 때 몸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발의 피로를 더 빨리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는 발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신발도 생활 습관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신발 상태를 한번 확인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씩 걷기까지 시작했는데도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음식을 먹는 방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방법의 실수, 그리고 건강식조차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외의 원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과 관절, 그리고 뼈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닭다리살, 두부, 멸치와 브로콜리, 그리고 식사 후 가벼운 걷기, 여기까지 실천하셨다면 이미 많은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의외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한 끼에 모든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 그리고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을 하루 동안 비교적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세부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음식들도 한 끼에 모두 먹으려고 하기보다 하루 여러 끼에 자연스럽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혼자 식사하다 보면 10분도 되지 않아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가 불편해질 수 있고 식사 만족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전문가들은 씹는 과정 자체가 얼굴과 턱 근육뿐 아니라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천천히 씹으며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해서 의식적으로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수분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부전이나 신장질환 등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연구한 여러 자료를 보면 그들은 특별한 건강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규칙적으로 즐겁게 식사하는 공통점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식사 속도와 건강의 관계를 놓고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비교적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결국 냉장고 안에서 오래 보관하다가 버린 적, 반대로 어떤 분은 특별한 건강식품은 거의 먹지 않아도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꾸준히 걷고 제철 식재료를 다양하게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결국 건강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오래 반복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한 번 먹는다고 몸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식습관은 한 달, 1년,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몸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계속 실천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다음에서는 닷새 동안 식습관을 바꾼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모르고 지나치는 마지막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한 가지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극적인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몇 킬로그램 줄어야 하고 근육이 눈에 띄게 커져야 하고 무릎 통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70대와 80대 이후의 몸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작은 신호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침대 끝에 한참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첫 동작이 조금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개선하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뒤 이런 작은 차이를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는 앞으로의 생활 습관이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이나 언덕에서 느끼는 피로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종아리가 먼저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활동을 이어간 사람들 중에는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조금 남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조금 편하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걷는 자세가 조금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걸음이 전보다 안정돼 보이네. 자신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재활 전문가들은 근육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면 걷는 리듬이나 균형감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을 인터뷰한 기록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진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조금씩 걷고 몸에 맞는 음식을 꾸준히 먹는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장수의 정확한 비결 하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 환경, 운동, 식습관, 사회적 관계까지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만큼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한 달 안에 10년 젊어져야 한다. 무릎이 완전히 새 것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목표는 오히려 실망만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목표를 바꿔 보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하게 일어나기,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조금 더 오래 걷기, 계단 한 층을 조금 덜 힘들게 올라가기. 이런 변화들이 모이면 몇 달 뒤에는 훨씬 큰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다리에 조금 힘이 생기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덜 두려워집니다. 시장을 가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손주와 산책하는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횟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과 생활 습관은 기적을 약속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기 쉬운 작은 실천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몸은 이런 작은 실천에 가장 꾸준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닭다리살도 두부도 멸치도 브로콜리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내 놓치고 많은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노년기 근육과 관절 건강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결국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몸의 작은 변화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크게 아파야만 건강을 돌아봅니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릎이 밤마다 아플 때,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 어려워졌을 때, 그때서야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오늘은 계단이 조금 힘들었는지, 어제보다 걷는 속도가 달라졌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었는지,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살펴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기 몸의 변화를 꾸준히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건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식습관도 활동량도 생활 리듬도 조금 더 빨리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최근에 단백질을 제대로 못 먹었나? 요즘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산책을 며칠 쉬었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사람은 작은 문제를 작은 상태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점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첫걸음은 어떠셨습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으셨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신호가 아니라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라는 몸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기보다 오랫동안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닭다리살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기. 둘째, 두부처럼 근육과 관절을 함께 생각하는 식품을 식탁에 자주 올리기. 셋째, 멸치와 브로콜리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함께 먹으며 균형을 맞추기. 넷째, 식사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다섯째,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이어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몸의 작은 변화를 살피는 습관을 갖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특별한 비법에서 찾습니다. 새로운 영양제, 비싼 건강식품, 유행하는 식단. 하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습관을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이다. 이 말은 노년기일수록 더욱 큰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식사,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움직임, 오늘보다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인사에서는 오늘 내용을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부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몇 가지 음식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년기의 근육, 관절, 그리고 뼈를 함께 생각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하루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10분 걷기, 오늘 한 번 더 일어나 움직인 행동, 오늘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한 결정, 이처럼 아주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앞으로의 몸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내일부터도 계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닭다리살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하기, 두부를 따뜻하게 활용해 근육과 관절을 함께 생각하기, 멸치와 브로콜리를 곁들여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기,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몸을 움직이기,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이어가기,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매일 살펴보기, 이 7가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실천하기에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는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닭다리살 한 번, 내일은 두부 한 접시, 모레는 식사 후 10분 걷기, 이렇게 하나씩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는 작아 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현재 가장 불편한 증상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78세 계단 오를 때 종아리에 힘이 없습니다. 82세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합니다. 76세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 중 다리 힘이 약해져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년기의 근육, 관절, 혈관,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의학적 처방은 아닙니다. 만약 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 보행장애, 관절의 심한 부종이나 발열,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이 되고 내일의 두 걸음이 앞으로도 오래 걷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